많은 식품 제조 업체들이 제로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찌는 근본적인 원인이 칼로리가 아니기 때문에 칼로리가 제로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입니다. 인공감미료는 의 농도를 높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설탕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말은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영양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제로 음료가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열량이 없다는 의미의 제로. 그럼 다이어트 할 때 이 제로 음료는 많이 마셔도 괜찮을까요? 이와 관련된 여러 연구나 기사들을 보면요. 인공감미료가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결론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는 반면에 건강에 큰 지장이 없고 오히려 혈당 개선이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들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공감미료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마저 대립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떤 선택이 보다 현명할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로 음료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제로 음료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로 음료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려면 제로 음료에 들어가는 인공감미료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1879년도에 러시아의 콘스탄틴 팔베르크라는 한 화학자는 실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녁 식탁에 앉아 롤빵 한 입을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팔베르크는 그 빵의 엄청난 단맛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빵에는 설탕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팔베르크는 그날 실험실에서 연구 도중 손에 묻은 물질이 빵에 섞인 것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맛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곧장 실험실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이때 세계 최초로 인공감미료 사카린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가 등장하죠. 이 화학물질은 다이어트 탄산음료 요구르트, 시리얼 같은 무설탕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식품 제조회사들은 이 화학물질 이름보다요, 저칼로리라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바로 제로라는 이름으로요. 제로 음료는 전반적으로 칼로리가 상당히 낮습니다. 설탕도 없죠. 그래서 겉보기엔 괜찮아 보입니다. 제로콜라는 2010년도까지 미국 내 코카콜라 전체 판매량 4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4개는 제로가 팔린 거예요. 그런데 인공감미료가 안정성 문제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제 일반인들도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맛있는데 진짜 몸에 괜찮은 게 맞을까? 그래서 좀 더 천연에 가까운 저열량 감미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견한 물질이 아가베라는 식물의 즙으로 만든 아가베 시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익숙한 것은 스테비아죠. 스테비아는 설탕보다 300배 강한 단맛을 냅니다. 하지만 혈당에 끼치는 영향은 지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베 시럽이든 스테비아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든 이마저도 모두 고도의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실 설탕보다 낫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설탕도 따지고 보면 사탕무라는 천연 물질에서 만든 거잖아요. 설탕보다 낫다고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미국 암협회는 인공감미료가 체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예상과는 다르게 정반대의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인공감미료를 섭취한 사람들이 초기 체중보다 1년 뒤에 체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5,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진행되었습니다. 샌안토니오 심장 연구였는데요. 다이어트 음료가 비만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위험률을 오히려 47%나 높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12년 연구를 볼까요? 마이애미 대학 한나 가드로 박사는 노던 맨하튼 연구를 실시합니다. 다이어트 탄산음료 섭취는 혈관질환 발생 위험률이 43% 증가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2007년 프레이밍햄 심장 연구에서는요.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마신 사람들에게서 대장증후군 발생률이 50%나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가 한 차례 더 있었는데요. 2008년 동맥경화 위험성에 대한 연구를 보면요.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마신 사람들이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34%나 더 높았다라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아이오와 대학병원 바스 박사의 연구를 보면요. 약 9년간 무려 6만 명에 달하는 여성들을 추적 조사했는데요. 이들 중 매일 다이어트 음료를 2번 이상 마신 사람들은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30%나 증가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 어디에서도 다이어트 음료가 심장마비나 뇌졸중, 당뇨병, 대사증후군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공감미료 소비량이 실제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다이어트 음료가 비만이나 당뇨병을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대규모로 확산된 이 두 질병이 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이는 논리적으로 다이어트 음료가 사실상
도움이 안 된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3년 5월 15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체중 조절을 위해 제로 칼로리 및 제로 슈거 식품 섭취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설탕 함량이 줄었는데 왜 비만, 대사증후군, 뇌졸중, 심장마비의 위험성이 증가할까요? 그것은 비만의 원인이 열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식품 제조 업체들이 제로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찌는 근본적인 원인이 칼로리가 아니기 때문에 칼로리가 제로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공감미료는 인슐린의 농도를 높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스크랄로스는 열량도 없고 설탕도 아닌데 인슐린을 20%가량 올립니다. 스테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파탐이랑 스테비아는 혈당을 올리는 것은 좀 미미하지만 인슐린 농도는 설탕보다 크게 높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인공감미료를 쓰면요, 열량과 설탕은 줄일 수 있지만 인슐린을 줄이지는 못합니다. 체중 증가와 당뇨를 유발하는 것이 뭔가요? 바로 인슐린입니다. 또한 인슐린은 식욕을 증가시킵니다. 우리 몸에 열량이 없는 단맛이 들어오면 뇌는 불완전한 보상이 주어졌다라고 판단합니다. 난 분명히 방금 단 것을 먹었는데 왜 들어오는 칼로리는 하나도 없지? 그래서 더 많은 칼로리를 얻기 위해서 뇌는 먹고 싶은 욕구를 더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인공감미료가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18개월간 어린이 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인공감미료 섭취로 인해서 체중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50g 정도의 체중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미국 당뇨협회와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인데요, 인공감미료가 체중 감량과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거가 너무 부족한 탓에 인정받지는 못했다고 해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여러 매체들을 보다 보면 인공감미료가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안전하다라는 의견과 건강에 해롭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없다라는 서로 상충되는 견해를 듣고 보게 되실 겁니다. 이같이 대립되는 결과들은 대중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연구 과정에서 누가 돈을 댔는가를 보면 되는데요, 한 연구진이 설탕으로 단맛을 낸 음료와 체중 증가에 관한 17건의 연구를 검토해봤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식품업체가 후원한, 가령 코카콜라에서 어떤 연구를 후원한 거예요. 그렇게 식품업체가 후원한 연구의 83.3%가 가당음료 섭취가 체중 증가와 관련이 없다라고 결론 내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독자적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실시한 연구의 결과는 그와 반대로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이 연구 자료가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설탕 섭취량을 줄이는 것은요, 분명히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나 설탕을 인공화학물질, 그것도 위험성이 의심되는 물질들로 대체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그 인공감미료는요, 식품을 연구한 학자들이 개발한 게 아니고요, 러시아의 한 화학자가 화학연구 도중에 우연히 발견해서 식품에 첨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발견되고 우리 식탁에 올라온 지도 어느덧 145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 물질들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진행 중입니다.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우연히 합성된 화학물질에서 어쩌다 단맛이 난다는 게 발견됐고 먹어도 안 죽는다는 이유로 식품에 첨가된 것들이 바로 인공감미료입니다. 이걸 굳이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로음료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체중이나 혈당 조절에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봤듯이 인슐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살이 찌게 하는 원인이 바로 인슐린이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설탕과 칼로리를 좀 줄이자 라는 생각에 제로음료를 찾죠. 하지만 제로음료를 자주 마시는 분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보통 제로음료만 마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피자와 함께 마시거나 햄버거와 같은 패스트푸드와 함께 마시죠. 결국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해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로음료를 선택한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나 저의 회원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제로음료 활용법 3가지를 정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다이어트를 할 때는 설탕이 들어가 있는 가당음료는 완벽하게 끊습니다. 그리고 정말 단 것이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로음료를 활용합니다. 두 번째는 제로음료를 마실 때는 그냥 제로음료만 마십니다. 식욕이 증가하게 되면서 과식을 하게 될 위험성을 좀 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단식을 하는 기간에는 인슐린 농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이때는 제로음료를 완전히 끊는 것이 좋습니다. 제로음료 대신 아메리카노나 홍차,
녹차로 대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제로 음료에 관해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어떻게 제로 음료를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제로 음료는 열량도 낮고 혈당을 많이 올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를 살찌게 만드는 원인이 아닙니다. 제로 음료의 무서운 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슐린을 증가시킨다는 점, 두 번째는 우리 뇌를 착각하게 만들어서 식욕을 더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장기적으로 살찌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제로 음료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남용하게 되면 결국 0칼로리 음식으로 비만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의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